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 지난 6월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동시에 북한의 매체에서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1인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그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인자이자 후계자에 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남북 간 통신선을 전면 차단하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남 강경 조치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총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혁명 업적을 쌓기 위해 김여정이 대남 총책을 맡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여정의 권력을 위한 스펙 쌓기는 결국 군사행동까지 공언하며 그 수위를 높여갔는데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남 전단 살포 준비와 비무장지대에 빈 초소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확성기도 10여 군데 재설치하는 군사행동까지 이어져 휴전선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 등장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모두 전격적으로 보류시키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여정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과 김정은의 전격 보류 조치가 일명 배드캅 김여정, 굿캅 김정은의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자기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에 북한이 차마 스스로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몰상식한 비난과 협박을 하던 북한이 이렇게 급하게 군사적 행동을 보류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권력 스펙을 쌓기 위해 벌인 대남 행동들로 인해 북한에 훨씬 큰 손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내부에는 분란까지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4월까지 집계된 올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미 무역액이 줄어들고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7억 5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분의 1 더 줄어든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 북중 교역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북한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2017년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던 석탄, 광물과 섬유, 수산물 등의 수출이 일제히 막히면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무역 적자액만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상황이 더 악화돼 대중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2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북한의 대중무역액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출이 포항을 누리던 2015년이나 2016년 수준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북한의 외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비단 무역 부분에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무역 적자를 일부 메우는 것으로 관측됐던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과 관광 수입 등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은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외부로 공개된 북한 경제 지표가 비공식 무역과 국경에서 이뤄지는 밀무역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제재와 전염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입을 급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북한은 평양에 있는 고위직 가족에 대한 쌀 배급을 중단할 정도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릴 만큼 궁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고 국경 폐쇄가 길어지면서 북한은 전례 없는 체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측되는데요.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김여정은 분노 조절 장애처럼 보일 만큼 아주 다급하게 군사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이런 다급한 대남 군사 행동은 오히려 북한 군부에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격인 북한 총참모부는 16일 담화문에서 군사적 행동계획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남 적대 행위의 템포를 늦췄습니다. 김 부부장의 지시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중앙군사위로 슬쩍 그 책임 소재를 돌린 것인데요. 김 부부장의 압박이 북한 군부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총참모부가 담화문을 낸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16일 오후 김여정의 지시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오자 북한군도 초조해져서 중앙군사위 예비화상회의를 급하게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단 한 번도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나 화상회의의 형태로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처음인 화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마저 나오지 않았는데요. 1인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정상적인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 직접 수습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이미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로 북한과 비견될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북한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9 자주포도 1000문 이상 실전 배치돼 있고요. 3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3대 전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230mm의 다연장 로켓 천물을 고정 투입해 언제라도 북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해뒀고요. 또 사거리 20여 킬로미터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파이크 미사일도 투입해 북한군이 자랑하는 해안포도 무력화시키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군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마로 북한군 공군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와 코브라 공격 헬기가 있고요.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으로는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와 탱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참수리급 신형 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K, F-16까지 이러한 한국의 첨단 무기들과 무기를 운용하는 우수한 병력들은 북한이 언제든 도발을 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도발하더라도 상대조차 되질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와 국방부에서 북한에 그만큼 강하고 단호하게 응답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엄청난 전력차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긴장 조성으로 미국은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시켰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해역에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루즈벨트함까지 이렇게 항공모함을 무려 3척이나 더 배치했는데요. 여기에다 일본 사세보 기지에는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남도 대기 중입니다. 아메리카남은 수직 이착륙 스텔스 F-35B를 20대나 싣고 언제든 북한 침투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에 투입될 미 항모가 3+1 체제가 된 겁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한 나라의 화력과 맞먹을 정도인데다가 심지어 북한군에게는 항공모함 한 대도 격침시킬 화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엔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더구나 필리핀, 대만, 일본, 한반도 사이를 활보하는 미 항공 세척은 중국에서도 부담이라서 김 부부장의 오판이 중국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들도 한국에 전개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괌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스텔스 전략 폭격기 4대를 배치했고요. 지난달 21일엔 B-52 전략 폭격기 2대를
동북아의 전개에 북한에 압박을 줬습니다. 결국 북한의 과잉 행동이 잠잠하던 미국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김여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강공 전략은 아주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어도 북한은 아주 뻔뻔하게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두고 최고 존엄 전략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쩔쩔맸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된 강연을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북한 주민들은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그럴 줄 알았다, 싸우면 질 것 같아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등의 다소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주민들을 통제하고 단속해도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까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권이 거짓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이 청와대 또는 국방부 청사로 추정되는 시설의 모형을 무인도의 건설에 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지만 또다시 내부적으로는 한국 핵심 시설 타격 훈련 등을 준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나 비정상적이고 앞뒤가 다른 이런 모순된 모습만 보이는 북한이 과연 언제서야 전 세계적 문제아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방위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